안녕하세요. 오픈GL ES 2.0 이미지를 출력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사각형까지 출력을 했었죠. 그 사각형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거기에 이제 텍스처링을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세팅을 할 때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아까 삼각형을 이전에 사각형으로 출력할 때 0, 1, 2, 0, 2, 3이라고 해서 어떤 오더를 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를 출력할 때는 00, 01, 11, 10이라고 하는 이런 좌표계를 그대로 또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추가가 될 거고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출력을 했었죠. 이거를 또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new 해서 new 프로젝트 하시고요. empty 프로젝트 하고 베이직 오픈GL 베이직 텍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텍스처의 약자로 텍스라고 해서 피니쉬를 누르고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이전하고도 동일한 방식이죠. 이전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복사해서 프로젝트 폴더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하고요. 오버라이트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다 복사가 됐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유시스 피처를 역시도 복사해서 넣고요. 저장을 하고 이전 프로젝트는 또 닫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또 만들어졌고요. 렉탱글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리팩터 역시 리네임이 안 보이면 R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R 눌러주시고 렉탱글을 텍스로 클래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텍스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이걸 하려면 이미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미지를 하나를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리소스 폴더에 드로우블에다가 넣겠습니다. 좀비 제로라고 하는 이미지를 추가를 했고요. 이 좀비 제로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전하고 좀 코드가 다른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달라지죠. 비트맵을 읽어와서 텍스트 클래스까지 전달을 하려면 이미지를 이제 읽어오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개체를 메인GL 렌더러로 전달을 하고요. 메인GL 렌더러에서도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서 public 메인GL 렌더러 해서 컨텍스트를 만들면 되죠. 텍스트 없으면 Alt 엔터 누르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M 컨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하면 멤버 베어리어블이 추가됐고요. 얘를 컨텍스트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으면 되죠. 물론 자바는 기본적으로 뭐 참조 전달이기 때문에 객체를 전달하면 참조 전달이 됩니다. 변수는 값 전달, 객체는 참조 전달이죠. 포인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 참조로 이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메인GL 렌더러까지 처리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텍스를 불러와서 처리하는데 변수도 바꾸겠습니다. 크리에이터를 됐고 얘 텍스를 또 그리게 되죠.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서페이스 뷰가 크리에이트가 될 때 이 부분에 비트맵을 읽어오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게임의 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현한 텍스는 어떤 객체를 구현한 게 되고요. 메인GL 렌더러가 이제 게임의 메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비트맵을 불러오는 부분을 구현을 하는 거죠. 일단은 원서페이스 크리에이트에서 비트맵을 불러와서 처리하는 걸 만들겠습니다. 비트맵이 있고요. 비트맵은 비트맵 팩토리에 디코드 리소스로 처리를 하고요. 여기에서 m context.get resources가 되고요. 콤마
m context.get resources의 get identifier가 되고, 여기가 drawable의 좀비 제로죠. 이렇게 경로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컴마 널 컴마 m context.get 패키지 네임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비트맵을 읽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텍스의 생성자로 일단 받겠습니다. 뭐 어디다 넣든 상관은 없는데, 텍스트 클래스가 처음 생성될 때 비트맵을 받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장을 하고 텍스트로 가보시면 텍스트가 생성되는 시점에 비트맵을 받겠죠. 비트맵은 Alt 엔터에서 임포트를 하고요. 그러면은 텍스트가 처음 생성될 때 비트맵을 처리하는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만들 때 이제 버텍스 버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드로우 리스트 버퍼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죠.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하는 변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private plot buffer에서 mub 버퍼라고 하는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버퍼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뭐 사각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지만, 여기다가 mubs라고 해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분을 역시 또 추가를 했습니다. 00, 01, 11, 10. 그 이미지 순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이미지 좌표를 보여드렸었죠. 그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이제 매트릭스를 처리하는 부분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매트릭스를 처리하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될 거고요. 또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미지 핸들을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핸들과 컬러 핸들이 있었는데 이미지 핸들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미지가 컬러 대신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컬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색상 핸들은 이것들은 다 주석해서 없애주겠습니다. 다 없애주고요. 예,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UBS라고 해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처리가 돼야 되겠죠. 맨 위에는 이제 정점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점에 대한 오더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추가될 부분이 바이트 버퍼에서 UBS는 바이트 버퍼.allocate direct mubs.length 곱하기 4, 플롯 버퍼이기 때문에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앞 위에는 숏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된 거고요. 메모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한 거고요. bbubs.order에서 또 네이티브 오더를 바이트 오더 네이티브 오더를 해줘서 정렬을 하고요. mub 버퍼에다가 다시 mubs를 넣는 거죠. 풋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ub 버퍼의 포지션이 또 제로에서 제일 앞자리로 돌아가게끔 처리하는 거죠. 사실상 이게 비슷한 방식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순서 정렬해보면 다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이렇게 네이티브 오더를 하고 UB 버퍼가 이제 플롯 버퍼로 처리가 돼야 되고요. 예, 동일한 방식으로 쭉 요 세 개가 사실상 동일하죠. 순서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끝났습니다. 다음에 쉐이더나 뭐 프래그먼트 쉐이더 코드는 그대로 코딩이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이 제일 위에 선언된 이제 이 코드의 부분이 이미지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은 거라서 이미지가 포함된
코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프래그먼트 쉐이드 코드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럼 코딩이 또 그대로 처리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가 저장될 핸들이 아까 있었죠. 하나를 추가를 했었는데 m 핸들 비트맵은 get 이미지 핸들에서 핸들을 가져오는 함수를 별도로 구현해서 여기다가 비트맵을 전달하면 핸들을 가져오는 함수를 하나 추가해서 거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복사를 해서 넣었어요. get 이미지 핸들이라고 해서 비트맵이 오게 되면 그 비트맵의 텍스처를 읽어와서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게 가능하도록 처리를 하고요. 그 텍스처를 연동해서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가 됐으면 핸들 비트맵까지 이제 생성자에서 다 처리가 됐으면 이제 드로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매트릭스를 이제 초기화합니다. set identity m 해서 m 매트릭스 뷰에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스트라이드는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컬러 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제거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컬러와 엘리먼트 이쪽 부분을 다 주석을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복사를 해서 제가 넣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텍스처 설정 위치 핸들을 반환하는 처리를 하고요.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연산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미지 핸들을 여기다 할당을 해서 바인드 텍스처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PNG 파일은 배경을 이제 투명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블렌딩을 적용해서 GL1- 알파라고 해서 이 옵션을 해주게 되면 그 투명색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투명 처리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트라이앵글스에서 그 리스트를 다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으면 텍스처도 이제 코디네이트 락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20.gl 디저블 버텍스 어레이 해서 텍스 코드 락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 텍스트 다 끝났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UB 여기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ubs.s 플롯 버퍼 쪽에 변수가 좀 달라서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사각형을 출력하는 데서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한 배열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UB 버퍼라고 하는 변수 플롯 버퍼가 추가됐고 매트릭스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지 핸들도 가져오게 됐고요. 그래서 비트맵을 전달받아서 이미지 핸들은 전달을 받았고 UB 버퍼 역시 이제 앞에서 만든 버텍스 버퍼나 드로우 리스트 버퍼처럼 처리를 해줬고요. 드로우 시에 기존에 했던 걸 좀 없애주고 텍스처 처리하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한 처리 부분이 함수가 추가됐고요. 이렇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미지를 이용한 출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